2022년 12월 8일 목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총 16개 타입에 대한 1순위 해당 지역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 총 11개 타입이 마감에 실패했다. 3,695가구 모집에 13,647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3.7대 1을 기록해 미달된 타입은 없었으나 5개 타입을 제외하고는 예비 당첨자 5배수를 채우지 못했다. 1순위 해당 지역 평균 경쟁률은 그동안 수십대 1, 많게는 수백대 1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부동산 아릴일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2020년 87.97대 1, 지난해 164.13대 1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21.98대 1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청약 결과가 향후 분위기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는 만큼 앞으로 분양시장이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음 뉴스. 연 8% 진입을 눈앞에 뒀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대출금리 책정 기준인 금융채, 금리 상승세가 꺾인 게 주담대 금리를 끌어내렸다.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과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 예금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 뉴스. TSMC가 현지 시간 6일 개최한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공장 1차 장비 입고 행사에 TSMC, 모리스 창 창업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TSMC의 주고객사인 팹리스 업체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공장은 오는 2023년 말부터 조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산나노 공정 제품을 올 2만 장 규모로 양산을 시작한다. 2026년부터 가동 계획인 이 공장에선 TSMC가 양산을 앞둔 3나노 공정 기반 칩이 제조될 예정이다. TSMC가 5나노 이하 생산 거점을 해외에 만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적극 참여하며 팹리스 종주국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을 고객사로 묶어둘 수 있게 됐다. 다음 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7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가 중단된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했던 투자자는 보유한 위믹스를 개인 지갑 또는 해외 거래소로 보내야 한다. 다음 뉴스. 8개 카드사의 할부 결제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41조 4,84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9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이 매기는 할부 금리는 연 8.6에서 19.9%에 이른다. 특히 연 18에서 20% 금리로 할부를 이용하는 소비자 비중이 50에서 80%에 달했다. 업계에선 최근 무이자 할부 혜택이 줄어드는데도 할부 결제액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점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카드사 임원은 소비자들이 일시불 결제를 할 여유가 없는 것이라며 업계에선 경기 침체 전조가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고 했다. 당장 일시불로 결제했다가 감당을 못하면서 리볼빙으로 넘어가는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할부 카드론 리볼빙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6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유집 행위는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박스 등을 활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한 정책에 대해 변경하도록 아마존과 합의했다. 이 같은 아는 이유가 지난 9월 디지털 시장법을 채택하면서 가능해졌다. 디지털 시장법은 대형 플랫폼에 자사 제품 우대 끼워 팔기 등을 금지하고 디지털 서비스법은 플랫폼의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다음 뉴스. 러시아 일간 배동 오스틴은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육아상한제에 대응하기 위해 3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보도했다. 먼저 러시아는 이번 제재를 지지한 모든 국가에 원유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두 번째 옵션은 육아상한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격 조건이 포함된 계약을 맺은 곳에는 원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옵션은 러시아 우랄 원유의 최대 할인율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응 측은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상한제 대책 관련 질문에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 원달러 환율은 132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